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늦게 결혼한 셋째 아들 내 손자를 키워주고 있는데 올봄 어느 날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일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결국은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셋째 아들 우진이는 늦게 결혼했어요. 저 녀석이 결혼은 안 할 건가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40살이 넘어서야 결혼했거든요. 며느리 혜정이는 정말 착하고 현명한 아이예요. 우진이보다 7살 어린데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어요. 결혼 1년 만에 손자 도윤이를 낳았는데 지금 3살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죠. 아들 우진이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며느리 혜정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둘 다 바쁘다 보니까 손자 도윤이를 제가 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림도 돕게 되었고요.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그런 소리해. 할미가 손자 봐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도 도윤이 보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늦둥이 손자라 더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혜정이가 좀 이상했어요. 도윤이를 보러 갈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혜정아,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일이 있어 보였거든요. 혜정아, 우진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우진이 오빠는? 우진이 오빠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무슨 일이 없다면서 왜 우진이 오빠는 말을 하려다가 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혜정이가 출근한다면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눈이 퉁퉁 붓고 여전히 눈이 빨갛더라고요. 혜정아, 울었니? 아니에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봐도 운티가 났어요. 혜정아, 엄마한테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그렇게 출근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지. 어머니, 저는 말을 하려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도윤이를 보면서 도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회사에 갔다가 올게. 엄마, 왜 울어? 도윤이가 물어봤어요. 안 울어. 엄마 안 울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가 퇴근했을 때도 이상했어요. 우진아, 혜정이가 요즘 좀 이상해. 너희 싸웠니? 무슨 일 있어? 엄마, 별일 없어요. 너희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혜정이 울리지 마라. 여자가 애 낳고 살림하면서 일까지 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지만 그런 어려움을 남편이 몰라주면 안 돼. 아니, 그냥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우진이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도 적고. 며칠 후에는 혜정이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변화? 무슨 변화?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혜정아, 혹시 너희 크게 싸웠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고는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빴죠.
우진이네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쟤들이 크게 싸워서 이혼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매일 빌었죠.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이 자식들한테 있는 일이 큰일이 아니고 잠깐 싸우다가 말게 해주세요. 이혼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손자 도윤이를 보살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혜정이가 출근하고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놓고는 저는 겨우내 묵은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방마다 커튼도 걷어서 빨고 창문 틈도 닦아내고 며느리가 요즘 우울하고 힘들어 하는데 기분 전환되게 내가 청소라도 깔끔하게 해줘야겠다. 커튼도 좀 바꾸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지 하고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한참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혜정이가 출근한 지 몇 시간 안 되어서 퇴근해 왔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아, 감기 기운인지 머리가 좀 아프고 울렁거려서 반찬했어요. 그랬어. 그럼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방해 안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청소하시는데. 그럼 저도 같이 해요. 아니야. 너 아프다면서. 그냥 들어가서 쉬어야지. 내일 개운하게 일어나지. 그리고 약을 타오지 그랬니?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나도 청소 그만하련다. 혜정아, 내 말 들어 어서 들어가. 그런데도 혜정이는 진짜 청소하고 나면 나아질 것 같다면서 하던 청소마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돕겠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던지. 그래서 저와 혜정이가 함께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침실, 부엌. 차례차례 정리했어요. 마지막에 남은 곳이 우진이 서재였어요. 혜정아, 서재도 청소할까? 네. 그런데 어머니, 우진이 오빠 서재는 평소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왜? 우진이 오빠가 일하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요. 하지만 대청소하는데 서재만 빼놓을 수는 없죠. 괜찮아. 우진이한테 미리 말해두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만지지 말고 청소만 하면 되잖니. 그래서 우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청소 도와주고 있는데 서재도 청소해도 될까? 창틀이랑 커튼도 빨고 해야 해서. 서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컴퓨터나 책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알았어. 허락을 받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정말 깔끔했어요. 책상, 책장, 컴퓨터.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정아, 우진이가 정리를 참 잘해놨네. 네. 우진이 오빠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서재 한쪽 구석에 큰 장롱이 있더라고요. 혜정아, 저 장롱은 뭐야?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청소할 때 같이 해야지. 장롱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별거 없어 보였어요. 윗칸에는 책들이 있고 아래칸에는 상자들이 가지런히 있고 장롱도 깔끔하네. 크게 치울 건 없겠다. 그리고는 상자 하나를 무심코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여자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원피스, 치마, 블라우스. 정말 예쁜 옷들이었어요. 혜정아, 이게 뭐야? 너 계절옷을 여기다 보관했니? 처음에는 혜정이 옷인 줄 알았어요. 혜정아, 내 옷이야. 왜 여기 넣어뒀어? 혜정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 왜 그래? 너 옷이 아니야? 그런데 혜정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옷이 아니에요. 내 옷이 아니라고? 네. 저는 이런 옷 입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안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옷들을 자세히 보니까 혜정이보다 더 큰 사이즈였어요. 그럼 이게 누구 옷이야?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우진이 서재고 며느리도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옷들은 누구 거지? 우진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옷가지를 왜 여기에 갖다 놨지? 혜정이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화장품들이 들어있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세 번째 상자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속옷들이었어요. 여자 속옷들. 그리고 가발까지. 혜정아, 이게 대체 뭐야? 누구 건데 여기다 갖다 놨어? 혜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혜정아, 이게 뭔데 그러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저는, 그때 혜정이가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기서는 핸드백과 구두가 나왔어요. 혜정아, 혜정이가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혜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진이 서재에 여자 옷들이 있고? 어머니, 이건, 혜정이가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저는 무서운 상상을 말했어요. 혹시 우진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여자 소지품을 왜 여기에 보관한 거지? 혜정아, 혹시 우진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혜정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여기에 여자 물건들이 있어? 혜정이가 한참을 울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진이 오빠 거예요. 뭐라고? 이 옷들, 화장품들 모두 우진이 오빠 것이에요. 우진이 거라고? 혜정아,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왜 여자 옷을? 어머니, 우진이 오빠는 우진이가 뭐? 혜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이 오빠는 마음이 여자예요. 마음이 여자라고? 혜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우진이 오빠는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런 옷들을 입는다는 거야? 네,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옷을 입으면 편하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0살이 넘어서 결혼한 우진이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어떻게 알게 됐는데? 우연히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우진이 오빠가 여자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혜정아, 넌 언제부터 알았어?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혜정이가 그 충격을 혼자 감당했던 거네요. 그래서 우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왜 그런지. 우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모든 걸 말해줬어요. 모든 걸 말해줬다니 뭘?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남자인 자신이 싫었다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우진이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네, 하지만 가족들 생각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이런 옷을 입으면서 그럴 때만 진짜 자기 같다고 해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이제 어찌해야 하나? 혜정아,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혜정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저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지금은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우진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40년 동안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며느리였어요. 그럼 이혼 생각은 안 해봤어? 생각해봤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어머니, 저는 우진이 오빠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혼란스러웠죠.
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채고 45년을 보냈다니. 저는 아들을 위해서 더구나 늦둥이를 애지중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어서와 고생했어. 배고프지? 라고 했을 텐데 다녀왔습니다. 하는 우진의 말에 그냥 응, 이라고만 했네요. 엄마, 청소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는 우진이를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우진이를 불렀어요. 우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내 서재 정리하다가 우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진아, 그 옷들 뭐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한참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우진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보셨어요? 우진이가 혜정이를 쳐다봤어요. 혜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우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진아,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죄송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 일단 일어나 앉아. 그리고 얘기해봐. 거실에 앉아서 진짜 속마음을 들었어요.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랐어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사주셨던 총 장난감도 로봇 인형도 장난감 자동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구나 남자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인형이나 예쁜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긴 했어요. 우진이가 어릴 때 좀 조용했었죠. 장난감을 사줘도 하루 이틀 이리저리 보다가 금방 안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늦둥이라 부족한 것 없이 너무 다 해줘서 소중한 것 없이 금방 실증을 느끼는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고, 커가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우진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이 점점 남자답게 변해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참았어요. 그냥 남자인 척하면서 살았어요. 대학교 때는 혼자 자취하면서 가끔 여자 옷을 입어봤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회사 다닐 때도 혼자 있을 때만요. 그럴 때만 진짜 제 자신 같았어요. 그럼 혜정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던 거 아니니? 혜정이가 너무 안 됐잖아. 결혼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혜정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때 혜정이를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숨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매일매일이 혜정이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죄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혜정이한테 말한 거야? 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혜정이한테 들켰거든요. 그때 혜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정말 배신감도 컸고 상실감도 커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빠가 무책임하게만 느껴지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우진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우진이 오빠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우진아,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 저는 정말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수술도 받고, 호르몬 치료도 받고, 완전히 여자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우진은 슬픈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도윤이에게도 못할 짓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혜정이를 너무 사랑해요. 혜정이만 괜찮다면
지금 이대로 평생 혜정이와 살고 싶어요.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여자가 되면 너무 많은 게 바뀌어요. 어떤 게 바뀌는데? 일단 회사 문제부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몇몇 회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특히 우리 회사는요. 우진이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문제예요. 아직 편견이 많아서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저는 주목받는 게 싫고 힘들어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가 도윤이 자고 있는 방을 한번 쳐다봤어요. 도윤이 문제가 제일 커요. 도윤이가 뭐? 아빠가 갑자기 여자가 되면 도윤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야, 처음에는 당황하겠지. 당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할 수도 있고, 도윤이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 아빠 왜 여자야? 이런 말 들으면 도윤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더구나 요즘같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문제가 많은 세상에 혜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 문제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도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살자고 했어요. 지금처럼 산다고? 우진이가 혜정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혜정이를 너무 사랑해요. 혜정이가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는데 제가 여자가 되면 혜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랬어요. 혜정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혜정이 너는 어쩔 건데? 혜정이가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때 혜정이가 말했어요. 오빠, 나는 오빠가 행복하면 아니야, 혜정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정말? 정말이야. 혜정이가 있고, 도윤이가 있고, 엄마도 계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우진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혜정아, 내가 좋다고 하면 나는 지금이 정말 좋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생활이. 그리고 우진이가 서재 쪽을 쳐다봤어요.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혜정이가 허락해주면 집에서만 여자로 있을 거예요. 혜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우진이 오빠가 편하면 저도 편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의 그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보였던 행동들. 다른 남자아이들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꼼꼼하고 소심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죠. 이런 일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진이의 선택이 정말 현명한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우진이와 혜정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우진아, 혜정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어머니. 우진이 결정이 옳은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희 둘 다 정말 큰 결심을 했고 지금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는 후회 안 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모든 걸 보지 않고 저 혼자만의 욕심을 차릴 수 없어요. 이 가정도 제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집에서만큼은 우진이가 편한 모습으로 있어도 돼. 엄마도 허락할게. 엄마, 그리고 혜정이도 더 이해해주고 도와줬으면 해. 혜정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고맙다. 고마워, 혜정아.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우진아, 엄마도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게. 엄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 때는 편한 모습으로 와도 돼. 엄마가 적응할게. 우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니? 너무 늦어서 엄마가 미안해. 그날부터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우진이는 회사에서는 평범한 남자 직장인으로 지내고 집에서는 자신이 편한 모습으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저를 보는 게 아니야, 예쁘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우진이가 여자로 꾸미니까 정말 예뻤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야. 우진이 내 마음이 편하면 엄마도 편해. 도윤이도 차츰 적응했어요. 아빠, 예쁜 옷 입었어요? 아빠가 예쁜 옷 입는 걸 좋아하거든. 그럼 아빠가 엄마예요? 아니야, 아빠는 아빠야. 그냥 예쁜 옷을 좋아하는 아빠지. 아빠, 예뻐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 혜정이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어머니, 요즘 우진이 오빠가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롭고 편해 보여요. 혜정이도 힘들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우진이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우진이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 직원으로 집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편해요. 그래? 다행이다. 완전히 여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혜정이와 도윤이, 그리고 엄마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혜정이도 만족해해요. 어머니, 우진이 오빠가 저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자신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고 항상 말해요. 혜정아, 내가 훨씬 더 대단해. 어머니,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도윤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예뻐져요. 그렇지? 또, 멋있어져요. 아이에게는 그냥 아빠가 변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진이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엄마, 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요리? 네. 예쁜 앞치마 입고 요리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좋은 취미네. 혜정이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정말 다정한 남편, 아니 배우자였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우진이가 온 가족 요리를 해줘요. 어머니, 우진이 오빠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가족들이 모여서 우진이가 해준 요리를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우진이는 가끔 저와 단둘이 얘기할 때 말해요. 엄마, 저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혜정이와 도윤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완전히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가끔은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걸 잃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요. 정말 성숙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75년을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와 혜정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포기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요. 우진이는 자신의 완전한 욕망을 포기했지만 대신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혜정이의 사랑, 도윤이의 존재, 그리고 가족의 이해. 그리고 집에서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자유까지요. 혜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우진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도윤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진이가 가끔은 아쉬워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대한의 행복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일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우진이도, 혜정이도, 도윤이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다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이죠.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말이에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